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BPL은 없으셨죠? 그럼 BPL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2억대 상가 투자하는 거 요즘에 있을까요? 2억대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가 나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입찰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안 됐으니까. 이 단지 내 상가 입찰이 다음 주 화요일 23일 날 시작을 해요. 23일 날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전화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또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제가 이 사무실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제역도 물이 찼고, 그 다음에 지하 차도도 물이 찼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무실을 나온 적이 있어서 비가 온다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저를 너무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빵까지 사다 주시고 정말 잘 먹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실 때는 좀 전화 좀 주고 오세요. 전화 주시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산에 있는 그 단지 내 상가 그거 입찰하는 건에 대해서 잠시 동탄하고 오산을 나갔다 왔거든요. 만약에 그때 오셨으면은 제 문이 닫혔을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제가 응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가 2억대 분양하는 게 없어요. 내정가가 2억대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내정가 자체가 벌써 3억대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3억대부터 시작을 해도 뭐 상가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든가 1, 2층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는 상가가 13개 호실밖에 없어요. 2층은 없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단지 내 상가에 1층이 되어 있고 2층이 되어 있으면 업종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생활 밀착형 업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지 내가 있으면 이게 이제 700세대, 800세대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대가 있으면 태권도 도장이나 아니면 피아노 학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데 여기 2층이 없다 보니까 1층 13칸만으로 그거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내정가가 2억대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지 낙찰을 받는 건지 이 부분하고 내가 거기서 무슨 영업을 하면 그래도 수입이 나올 건지 그 부분하고 그런 거를 좀 풀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는 전 떨어진다고 봐요. 위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 금액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누군가가 입점을 꼭 해줘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자 수익률도 괜찮을 상황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영상을 켰고요.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위치하고 그런 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잠깐 컴퓨터 좀 보실게요. 자, 위치는 오산이에요. 오산인 거고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오산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라는 요 부분인 거고요. 이게 26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 있는 부분인 건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8사 단위평형 이 부분은 다 완판이 됐어요. 끝난 상황인 거고 요때 분양을 할 때는 분상제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전매가 있는데 입주 시점에 이 부분이 풀려요. 3년이라는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전매가 풀리는 거죠. 전매가 풀려서 이 부분은 부동산도 들어가서 입주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 부분인 거고 여기가 오산역인 거고 오산역에서 직선거리로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오산역을 직선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따질 수가 있는데 차량으로 직선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돌아서 하는 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오산역이 가깝다. 오산역이 가깝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단지 내 상가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양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꼭 써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편의점. 우리가 맥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미용실, 아이스크림 가게, 치킨점 그리고 여기에는 태권도 도장, 피아노 학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칸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 이 부분도 괜찮다. 그 대신에 내정가가 2억대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경쟁 입찰이기는 해도 얼마 정도 더 써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요 상황인 거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볼게요. 오산대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라고 해서요. 요게 이제 다 끝났어요. 아파트도 100% 분양 완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견본주택도 관람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단지 내 상가를 분양을 한다고 요거 부분인 거고, 단지 내 상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 단지 내 상가는 이 정면에 보시면 여기 요쪽으로 해서 13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13칸이 있는데 중간에 요 틈이 보이시죠? 이게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 단지 내 상가를 보면 위치는 여기 오산대역에서 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선거리로 따질 수는 없다고. 왜냐면 오산대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서 오산대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산대 환승 주차장 연결 도로가 생긴다라고, 여기가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차량으로 다니는 게 우리가 편한 거지 다른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1층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B101, 202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주차장하고 맞닿은 상황인 거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3칸이 빠져 있고요. 근데 실면적 같은 경우가 좀 괜찮더라고요. 전용 면적이 한 12평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거라서 뭔가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앞에 요 문들이 있는데 뒷문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문인 거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다 상가인 부분인 거고, 요 오른쪽 끝에는 아까 아파트 그 적은 평수, 원룸이라든지 1.5룸이라든지 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이 뒤에 위에를 보시면 여기 행복주택이라고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상가가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지 이쪽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 상가를 쓰기 위해서 요 반 정도는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까운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들어오면서 여기서 사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을까. 1136세대를 다 상권을 흡수하지는 못하고요. 반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디가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이 정문을 경계로 해서 정문을 경계로 해서 이쪽으로 편의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편의점이 형성이 안 되고요. 임대료가 싼 쪽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만약에 임대료가 코너이고 정문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한 칸에 뭐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중간이 뭐 예를 들어 뭐 15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편의점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이 정해진 그 위치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 그거는 가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뭔가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상황. 이게 다 기교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30평 정도를 가지면서 뭔가 운영을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임대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차라리 이자를 낼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임대료를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 이자를 차라리 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세 칸 같은 경우가 거의 한 30평에서 조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업종이 가져가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찍은 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풀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밀착형 업종들, 편의점, 학원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무인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치킨집, 이 정도는 또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원하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영상을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현장을 가고 있는데
이 오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금강 펜트리움 그 센트럴파크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산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로드에 있는 분까지도 다 끌어들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지 내 상가 그렇게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로드 사람들하고 다 끌어들이질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 분양하는 홍보관 가가지고 또 찍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단지 내 상가 역할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이 다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일부 내려서 이제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올라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공사 현장 중인 거고요. 여기가 오른쪽에 이제 들어가는 정문이 나올 거고 지금 저는 정문에서 왼쪽을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가다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주가 세워질 정문.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들어올 자리인 거죠. 그리고 저는 차도에서 여기를 찍은 거고 보시면은 앞에도 또 이 완충 녹지라고 해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 상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바로 요거 이 완충 녹지 바로에 또 상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현장 가가지고 분양사무실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있지를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풀어드릴게요. 앞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내려가지고 여기를 찍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게 행복주택인 거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분양사무실 말로는 여기에 이제 쪽문 같은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행해 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내려올 수 있는 이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세대도 다 알아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분양사무실 그 조감도를 가서 보면 이게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문, 요게 이제 문주가 있으면서 정문이잖아요. 정문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제가 아까 현장 가서 찍어드린 거예요. 근데 도로에서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주차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에 뭐 나무가 또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 그 부분을 또 띄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바로 볼 수 없는 게 이 부분인 거고 여기서 제가 아까 로드 상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드 상가가 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상가 바로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앞에 저런 식으로 파라솔이 있어야지 되는 업종들이에요. 편의점은. 그래서 이 1, 2, 3, 4, 5 앞에는 편의점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편의점들은 저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업종 옷을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차가 바로 서 있는 부분들은 세탁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차를 세워놓고 바로 그러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편의점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유독 앞에서 뭔가 마시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파라솔 세워져 있는데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쪽 부분은 지금 이제 행복주택 있는 그런 부분들의 뒤쪽을 제가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 이 초등학교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둔 자녀분들을 둔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원을 보낼 때도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괜찮은 거는 이게 2억 원대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2억 원대라는 그 부분이 내정가란 말이에요. 내정가보다 높게 써야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정리할게요. 자, 영상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제는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지금 이게 거의 한 뭐 11평에서 전용 면적 11평에서 12평 정도 나오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은 편의점하고 부동산들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편의점 부동산이 입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가 월세를 내는 수요도 있지만 여기에 내가 오산에 거주해요 라고 했을 때는 분양받는 것도 괜찮은 상황인 거고요. 이게 입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들어가는데 2개에서 3개 정도는 들어가요. 부동산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2칸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부동산이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옆에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녀들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태권도 도장이나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했을 때는 차량을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계속 월세를 내고 진행하는 상황보다는 내가 차라리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언제 입찰을 해? 23일 날, 화요일 날. 그 전에 저하고 통화는 하셔야죠. 왜냐면 이 호실 13개 중에서도 원하는 그 호실이 나는 호실이 104호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래도 업종을 뭔가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편의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부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임대를 놓을 때는 어떤 업종을 넣어주는 게 더 편해요 라고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내가 네이버 밴드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화면에 나온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되게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거기에 부동산 다이어리 요 밴드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정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오시면 아침마다 제가 부동산 뉴스 올려드리고요. 금매로 돼 있는 거 올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이 정보는 진짜 빨리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두 권 낸 거 요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시는 거는 아래 링크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 피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언제나 제 채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